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로 임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미시올로지컬 컨실리언스 선교학적 통섭에 관한 지혜들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통섭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제 미시올로지컬 컨실리언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시올로지컬 컨실리언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열방들 사이의 선교 전선에서 일어나는 아주 다이나믹한 인터릴레이션십스, 다이나믹한 상호 관계들에 관한 선교학적 통섭 과정을 통해서 선교학이 발전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시오데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선교학적 통섭, 다양한 선교적인 DNA들, 학문들, 이론들을 통섭하면서 이 선교학이 발전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한국 선교학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교학적 통섭이 필요하고, 지난 50여 년 동안 플러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선교학적 토론들이 모두 선교학적 통섭으로 불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컨실리언스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한 단어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컨실리언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윌리엄 휴얼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트리니티 대학의 학장님이셨고 영국의 아주 탁월한 지성인이셨습니다. 이 용어를 만드신 분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만든 그런 분으로 유명합니다. 철학자시고요. 과학사, 학자시고, 또 광물학, 또 뭐 여러 가지 이 학문들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학제적인 그러한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또 학장님이시니까 본인의 수하에 여러 학자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1840년에 쓰신 The Philosophy of the Inductive Sciences Founded upon their History, 이 과학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책인데요. 귀납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과학의 역사를 규정하면서 철학과 과학이 아주 귀납적으로 발전하는 그러한 학문적인 성찰을 컨실리언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그런 학자시기 때문에 시대를 너무 앞서가셔가지고 컨실리언스로 하는 단어가 그 당대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좀 사용되다가 그렇게 아주 파퓰러한 학문적인 언어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말았는데요. 이제 그 단어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으로 와서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하는 E.O. 윌슨 박사님이 그곳에 40여 년 동안 강의를 하신, 특별히 사회 생물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죠. 이분이 이제 컨실리언스라고 하는 책을 이제 쓰셨습니다. 통섭이라고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요. 이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의 제자인 최재천 박사가 한국에 이제 이 통섭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해서 한국 지성사회를 아주 뒤흔든 너무도 중요한 책이 되었습니다. 지식의 통섭. 그래서 통섭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난 10여 년 사이에 굉장히 학계에는 많이 토론이 되었고, 이 책의 통섭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단어로 책을 만들어내면 누가 이 책을 사겠느냐, 출판사에서 많이 염려를 했는데 수만 권이 팔리는, 지금은 아마 수십만 권이 팔렸을 겁니다. 이런 학문적인 서적으로서는 공전의 히트를 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 되었습니다. 통섭이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컨실리언스, 그래서 컨실리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함께 도약한다, jumping together, 함께 손잡고 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최재천 교수가 이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통합이라든지 또는 통일이라든지 일치라든지 합치라든지 이런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전문적인 학술 용어의 뉘앙스가 아주 강한 통섭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자어의 그 의미는 사물에 널리 통한다 하는 뜻의 통섭이 아닌, 통할 통자가 아닌 거느릴 통입니다. 잡을 섭. 그래서 큰 줄기를 잡는다. 학문의 큰 줄기를 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윌리엄 휴얼 박사가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 위계 질서, 당시에는 신학을 학문의 가장 높은 그 학문으로 보았죠. 학문의 위계 질서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학문의 큰 줄기를 잡아나가는 그러한 다양한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학문의 큰 줄기를 잡아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통섭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데요. 삼군 투군 수군 통제사시죠. 그럼 이순신 장군이 모든 군사들을 거느리면서 명량해전을 지휘하십니다. 메가더 장군이 연합군을 지휘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을 하셨습니다. 메가더 장군 휘하에 모든 해병대, 해군, 육군, 여러 나라의 군사들이 함께 싸웠던 것처럼 선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쇼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그 깃발 아래 모두가 다 큰 그 줄기 아래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통섭이라고 하는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의 큰 줄기를 잡는 것, 그것이 이번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말의 통합, 융합, 통섭 이 세 가지 단어를 비교해 보면 통섭의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unification이 될 것입니다. integration. 일반적으로 플러에서 integr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integ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믹스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에서 서로를 믹스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신학과 인류학을 믹스를 한다고 했을 때, 신학과 사회학을, 역사를 믹스한다고 했을 때 학문적으로 어떤 학문이 더 위에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테그레이션이 되다 보면 어떻게 그 결과물이 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통합, 그리고 융합은 싱크리티즘입니다. 또는 컨버전스라고 좋은 말로 사용하기도 하죠. 통섭은 컨실리언스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으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컬한, 물리적인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죠.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인 것입니다. 케미컬한 것이죠. 통섭은 바이올로지컬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세기는 생물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섭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그런 학문적인 배경을 가진 단어를 선교학을 하는데 선택을 해서 선교학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학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에서는 Bible, the Church's Reflection, Personal Experience, Context. 그래서 네 가지 원이 서로 믹스가 되면서 다양한 선교학 과목들을 플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multidisciplinary discipline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학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문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플러 선교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학문의 중심에 수군 통제사 이순신, 메가더 장군이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학문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릎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앞에, 하나님의 선교 앞에 이 모든 학문을 굴복시키고 또는 이 학문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미셔널 컨실리언스의 목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통섭의 과정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믹스를 잘하는 민족이죠. 최재천 박사님께서 늘 특강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우리 한국 사람처럼 통섭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 우리는 오래전부터 비빔밥을 먹었기 때문에. 비빔밥에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비비죠? 그러나 이게 밥이죠. 암만 비벼도 밥입니다. 우리를 힘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다양한 비빔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비빔밥의 이미지가 학문을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탈 때마다 저는 꼭 비빔밥을 먹습니다. 여러분도 비행기를 타시면서 비빔밥을 드시면서 내가 학문적 통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묵상한다면 그것도 또한 상당히 의미 있는 학문적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교학은 통섭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맥가브론의 교회 성장학이 알란 티펫을 만나서 문화 인류학과 교류를 하게 되고 또 이제 역사 에드윈 오를 만나서 역사와 또 교류를 하게 되고 또 신학과 교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과 교류를 하게 되고 다양한 그런 DNA들을 이렇게 통섭하여 선교학이 발전되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DNA라고 하는 생물학적 관점의 용어를 사용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풀러 DNA라는 말을 제가 유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저도 적어도 유행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보면 그 아이가 엄마 유전자도 받고 아빠 유전자도 받으면서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은데 새로운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선조들의 DNA를 잘 물려받아서 우리의 선교학이 계속해서 DNA를 합성하는 것처럼 그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탄생하고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것처럼 선교학이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컨실리언스는 DNA 합성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DNA가 서로 이렇게 합성이 되어서 또는 분리가 되면서 새로운 또 DNA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대가 생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풀러를 만드신 풀러의 복음주의적인 매스 에반젤리즘의 정신, 맥가브론의 Effective Evangelism, 알란 티펫의 Culture Change, 에드윈 오의 Revival과 Expansion, 랄프 윈터의 People Group, Mission Structure, 아서 글라스의 Kingdom of God, Kingdom People, 크라프트의 Dynamic Equivalence, 히버트의 Folk Religion, Critical Contextualization, 피터 와거너의 Homogeneous Unit, 폴 피어슨의 Expansion of the People of God, 베넨겐의 God's Missionary People, Yearning for the Growth, 클린턴 박사의 Leadership Emergence Theory 등 아주 놀라운 DNA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풀러인데 이런 DNA들을 잘 합성해서 여러분의 그 선교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미셔널 컨실리언스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차차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 풀러를 설립하신 찰스 E. 풀러 목사님의 DNA Mass Evangelism 대중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풀러 신학대학원을 설립하신 찰스 E. 풀러 목사님의 DNA는 Mass
evangelism입니다. 대중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을 것인가. 요즘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찰스 E. 풀러 목사님은 빌리 그레이엄 이전 세대의 빌리 그레이엄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빌리 그레이엄보다도 더 유명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분이죠. 미국의 유명한 방송 Old Fashioned Revival Hour라고 하는 그러한 방송 프로그램이 있었고, This is the Old Fashioned Revival Hour, an international broadcast of the gospel coming to you from Pasadena, California. Our teacher is Dr. Charles E. Fuller. And this is your host, Michael Kinchalian. 전도 집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규모 대중 전도를 했던 분입니다. 아마 우리가 알기로는 D.L. 무디죠. D.L. 무디 선생님의 그러한 스타일을 물려받아서 이 바이올라를 나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올라의 루벤 톨이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D.L. 무디의 오른팔과 같았던 그분을 통해서 바이올라를 통해서 D.L. 무디의 DNA를 물려받아서 대중 전도 집회를 많이 하셨고, 이 대중 집회가 얼마만큼 유명했는지 당시 650개의 방송국을 통해서 매주일 2천만 명의 청취자가 있었고 매일 10,000통 이상의 편지가 들어왔으며 이 사역을 통해서 200만 명 이상이 결심을 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왔고요. 방송국의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집회 장소로 사용했던 롱비치 오디토리움에 매주 3,500명이 출석했고 그러한 사역을 20여 년간 계속했습니다. 해군 기지가 롱비치에 있어서 2차 대전 또 한국 전쟁에 참여하는 해군들이 그곳에서 많이 있어서 특별히 내비게이터 사역도 있었으며 내비게이터 사역도 후원하시고 그런 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음악 찬양을 아주 놀랍게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Preach the word, preach the word.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찰스 풀러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총장님으로 계시던 알렌 데이빗 하버드 박사님이 이제 병상을 찾아가면 계속해서 이를 말씀하시는데 Preach the word, Dave. God will give you wisdom.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풀러 총장한다는 게 참 어려웠대요. 당시에는 뭐 교단도 이렇게 지원하지 않고 조교파 신학교니까 얼마나 참 어려웠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때마다 총장님을 이사장으로서 잘 격려하면서 Dave, God will give you wisdom. God will give you wisdom.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여러분도 플로우맨이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Preach the word.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고 God will give you wisdom.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과목을 통해서 또 다른 플러의 학문적인 여러분의 활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 많이 배우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찰스 풀러 목사님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와 복음 전도를 동일선상에서 놓았으며 아버지인 헨리 풀러 목사님, 헨리 풀러의 그 유산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풀러라고 하는 신학교 이름은 아버지 헨리 풀러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전파 매체, 라디오 방송국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신개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라디오 기술이라는 게 당시에는 굉장히
앞서가는 그러한 하이텍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복음 증거와 또 선교를 위해서 모두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굉장히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가졌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지원했고 내비게이터를 만드신 창립자를 지원했고 또 도슨 트로트 매니저 그리고 빌리 그레이엄 뿐만 아니라 CCC를 만드신 분들을 지원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 선교 단체들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 대학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당시에는 많지 않았는데 대학원을 만들었고요. 굉장히 겸손하게 학자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아드님이 댄 풀러 성경 해석학 학자시죠. 그분이 CCC 간사로 첫 번째 간사로 있었는데 친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풀러 학생이었는데 같이 가서 사역을 하자 그래서 UCLA와 USC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역하는 것도 도왔던 그런 분이십니다. 매스 에반젤리즘 이것이 풀러의 DNA가 되었고 그 에반젤리즘 복음주의라는 것이 풀러의 기본적인 DNA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찰스 풀러 목사님의 후일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풀러 이사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풀러 신학교가 갖는 다음 DNA는 스칼라십 on fire. 우리는 차가운 지성을 많이 논합니다. 불타는 지성. 이것이 풀러의 기본적인 DNA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풀러 신학교 이사로 초청을 받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I personally feel a sense of mission about the work being accomplished by Fuller graduates, and I like to think of it as scholarship on fire. 풀러 졸업생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보면 정말 불타는 지성으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걸 보면서 스칼라십 온 파이어를 자기가 보는 것 같다. 이렇게 1956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풀러는 이 풀러 신학교를 세계의 best, the best of its kind in the world 이런 학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1946년 10월 7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세계적인 그런 학교가 처음서부터 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해서 오늘의 풀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풀러에 대해서는 이 풀러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이 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쓰면서 아드님 되신 댄 풀러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분의 자료를 주로 인용해서 사용을 해서 책을 썼는데요. 풀러 가족들이 저를 풀러 명예 가족으로 인정하면서 찰스 풀러 목사님의 유품을 하나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 유품은 이 목각 인형은 찰스 풀러 목사님이 30년 동안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꼭 이 옆에다 두고서 설교를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30년 동안 찰스 풀러 목사님의 복음주의 설교에 영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런 영감을 연주하는 목각 인형인데 이거를 가지고 풀러에 오는 분들에게 찰스 풀러 목사님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제가 명예 풀러 그 가족이 가문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었고요. 그 풀러 목사님의 묘지를 제가 늘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끝난 다음 주일날 이렇게 방문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풀러 가족이 된 것을 기념하면서 한번 찰스 풀러 목사님을 가까이 계시거든요. 인사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 번씩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풀러를 소개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책인데 Reforming Fundamentalism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본주의를 개혁한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런
풀러의 기본 DNA가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근본주의를 개혁한 복음주의, 펀더멘털리즘과 이 에반젤리칼리즘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지 메스턴 박사께서 이 책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조지 메스턴 교수님은 예일대에서 이 박사를 하신 분인데요. 신학과 역사를 잘 접목하신 분이십니다. 신학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하신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고, 미국의 퓨리탄 또는 미국의 펀더멘털리즘, 미국의 역사들을 잘 아시고, 특별히 장로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뉴스쿨, 새로운 장로교회 출현에 대해서 쓰신 것으로 박사 논문을 이제 쓰셨는데요.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복음주의 역사학자이십니다. 이분이 풀러를 평하여 Reforming Fundamentalism이다. 근본주의를 개혁하고 있는 복음주의 학교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풀러에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펀더멘털리즘에 묶여 있거나 매여 있거나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풀러에 와서 복음주의로 열린 복음주의가 되어서 많은 학문들을 여러분의 곳에 삼아서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러는 이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신학교입니다. 특별히 인종적으로, 교단적으로 다양한 그런 학교이고요. 특별히 복음주의, 에반젤리칼리즘을 형성하도록 만들고, 특별히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헌신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풀러의 정신, 그리고 특별히 풀러가 설립될 때 풀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도 그런 설교자를 보내주세요. 우리도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편지가 와서 풀러를 세워서 목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풀러의 선교학은 기본적으로 교회 중심의 Church Missiology, 교회 선교학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선교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Great Commission Missiology, Church Growth, Church Missiolog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찰스 베넨겐 박사님의 책 God's Missional People, 제가 번역해서 한국교회 소개했는데 그거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찰스 E. 풀러 목사님의 기본적인 복음주의의 DNA, Scholarship on Fire, 또 풀러 목사님의 대중 전도의 DN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